좀 약간 심각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단연간 이제 부안에 있는 땅을 분양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개발이 가능한 땅, 이거 먼저 보잖아요. 자, 일단은 개발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상태에서 거기다 도로가 뚫리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땅인데 어떻습니까? 물론 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효과는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개발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땅값이 크게 반등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개발 가능한 땅을 사는 게 가장 좋단 말이죠. 이분들이. 농림지역 투자, 물론 땅은 좋습니다. 그죠? 가서 보면 농림지역 현황은 좋아요. 평평하고. 맞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뭡니까? 개발이 가능한 땅을 사야 된다. 그리고 그 개발 가능한 땅 중에서 옆에 도로가 뚫리고 공항이 들어오고 항만이 들어오고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이 바뀌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건물과 빌딩이 들어갈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땅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자, 그린벨트 개발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에 땅을 샀어요. 그러나 주변이 아무리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 땅이 개발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땅값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아무리 어떻습니까? 주변에 개발된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구역 묶여 있으면 이게 풀리지 않는 한은 답이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땅을 구매를 할 때 개발 가능한 땅을 사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 가능한 땅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얘기한 부분이에요. 개발 가능한 땅이 뭐냐? 자, 이왕이면 도시지역이 낫죠? 비도시지역보다는, 그죠? 그러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은 어떻습니까? 주거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도시지역이라 하죠. 그럼 비도시지역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용도적으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이잖아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어요. 자연환경을 어떻습니까?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 아무리 도로가 뚫어진다 하더라도 개발이 돼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선에서 개발을 해야죠. 그러니까 큰 건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무리 개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땅값이 급등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도로로 인해서 영향력은 줄 수 있지만 크게 그 땅값에 큰 영향력을 주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자, 농림지역이 있어요. 그죠? 농림지역에 있는데 농림지역 주변에 도로가 뚫렸어요. 다 뚫렸는데 이 농림지역 자체가 농사를 위한 목적이잖아요. 농사지을 땅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용도적으로? 그러면 도로가 뚫린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농사를 짓는 땅인데 거기다 건물 빌딩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발 호재가 있어도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성이 있다. 그러니까 급등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맞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은 이렇게 좀 비도시조건에도 가보면은 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한 데가 있죠. 공장도 들어가 있고 이런 땅들은 비도시지역 중에서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 관리지역 중에서 뭐예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도시지역권에서 아파트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땅은 용도적으로 비도시지역권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관리지역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도로가 뚫리잖아요. 도로가 뚫리면은 그 주변에 도로로 인해서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여기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따라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주변에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땅값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저희 회사가 하는 게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개발 이슈와 호재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딱 제한을 두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은 이 비도시지역권에서 우리가 투자를 권유하는 땅이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에서는 얘기하자 그러면 도시지역은 뭡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름이 도시잖아요. 도시는 뭐가 있어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쵸?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고 뭐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양하게 나눠져 있죠? 공장도 있고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분류해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미 이런 땅들이 나중에 도시화가 되고 어떻습니까? 주변의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은 어떻습니까? 주거 기능을 갖는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응? 맞죠?
주거 기능은 뭐예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거나 단독주택 또는 빌라 뭐 이런 것들을 지을 수가 있는 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업적은 뭐예요? 주변의 개발 여건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상업적은 건물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러면서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도시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들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공업적은 뭡니까? 공업적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 공장이 들어가거나 아파트용 공장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땅을 또 쓸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공업지역도 어떻습니까? 주변 개발함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나머지가 녹지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들 도시 안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유분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개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 여유 공간을 남겨두는데 그거 갖다 녹지지역으로 남겨두는데 그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이 녹지 중에서도 가장 보존성이 강할수록 보존녹지고 그리고 개발성이 가는 게 자연녹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보존녹지는 대부분 공원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공원을 만들 곳에다가는 보존녹지를 갖다 놓죠. 왜냐하면 도시지역 안에서도 보존시킬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개발시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땅들은 대부분 공원으로 조성한다거나 어떻습니까?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간으로 많이 만들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중간한 게 생산녹지죠. 맞죠?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에서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땅은 있긴 한데 그 생산 녹지가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더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발 쪽으로 선회를 하는 거고 더욱더 보존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녹지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개발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발할 수밖에 없는 땅이 뭐예요? 자연 녹지죠. 맞죠? 자연 녹지는 그래서 도시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지금 자연녹지가 있는 자리에는 상권이 필요하다. 갑자기. 맞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자연녹지가 상업지역이 되기도 하고 자연녹지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거지역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단계별이 아니라 특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갑자기 진급을 하는데 특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녹지 있다 갑자기 상업지역이 되기도 하고 자연녹지에 따라서 뭐가 되기도 하고 주거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주거지역이 있는데 일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찍어놓은 땅들 있죠. 이제 그런 땅들은 이제는 우리가 보면은 계급으로 올라갈 때 하나씩 올라갑니다. 1종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종으로. 2종인 땅들은 결국엔 더 가면 이제 3종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3종은 경우에 따라서 뭐 상업지역이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종, 2종은 어느 정도 입지가 확보가 됐고 확정이 된 땅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상업지역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자연녹지는 아직 어떻습니까? 용도가 확정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따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느닷없이 자연녹지가 상업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녹지 갑자기 뭐가 될 수 있어요? 중심상업지역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인 같은 경우 용인시청 자리 맞은편에 자연녹지였는데 그 자연녹지가 뭐로 바뀌었냐면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뀐 것처럼 아예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땅 중에 땅이라고 하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자연녹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 땅이 결론적으로 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그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죠? 주거지역, 그 다음에 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죠? 녹지지역 중에서는 뭐예요? 자연녹지까지는 우리가 뭐다?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맞죠? 그 다음 비도시적 중에서는 뭐예요?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있잖아요.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중에서는 자연녹지, 비도시적 중에서는 뭐예요? 계획관리지역. 이 5개의 용도가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서 주변이 개발이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땅값이 급등합니까? 안 합니까?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이거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이 도로가 어떻게 뚫리느냐, 그리고 개발 압력이 어떻게 오느냐, 그쵸? 천철이 어떻게 뚫리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므로 해서 어떻습니까? 대박 날 자리가 있고 조금 늦게 갈 자리가 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시야가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승리하는 투자가 될 수가 있고요.